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어느새 또 저녁 시간이 다가왔네요. 이번 시간에는 천만 뉴스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1영상이네요. 천만 뉴스 24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고생 많으셨고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너무나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많았네요. 뭐 탄핵 관련된 이야기, 계엄 이야기, 여기에 또, 그 공항 관련된 그 여객기 사고, 있다 보니까 참 슬픈 소식들만 이게 줄줄이 뭐 흘러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개판 쳤고, 진짜 말 그대로 뭐 환율은 고공행진하고, 또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상당히 또 힘들어질 것 같아요. 내년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힘든 쓰나미를 한번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리저리 쌍코피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잘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각국에서 중요한 선거가 열리는 그 폴리코노미의 해가 저물었지만은 한국은 여전히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시름시름 앓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5년 1월 20일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합니다. 기업의 타격들도 이제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대내외적인 요소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개별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확실한 그런 업종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하죠. 하반기 경기 반등 가능성에 맞춰서 소비 회복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에도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투업계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은 신년 유망 투자 업종으로 조선 방산금융을 제시하는 거죠. 해당 산업이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24년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전망에 근거를 해요. 먼저 조선의 경우 보니까 실적 개선 가능성이 크다. 24년에는 신규 수주가 활발해요. 추후 이익 증가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다면 25년은 악성 수주 소진, 후판 가격 안정화 등 비용 요소들이 개선이 되면서 원가 정상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고 게다가 조선시장 시황을 나타내는 지표죠. 신조선가 지수 역시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고부가선 위주의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국내 기업 매출이 견조한 점, 이 견조한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트럼프 세도 남다른 포인트네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조선업과의 협력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LNG 수출 재개 카드까지 이제 꺼내 들어요. LNG 운반에 필요한 LNG선은 그 대표적인 고부가가치선이죠. 국내 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미국이 자국의 LNG 수송 물량을 중국에 맡길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은 국내 조선업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 지정학적인 리스크 고조로 상승세를 탔던 방산 역시 견조한 흐름이 기대됩니다. 이미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의 국방 예산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이에 따라서 하나에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 로템 등등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국내 주요 방산기업의 수출 모멘텀이 확대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24년도에 이어서 새해도 주주환원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건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꺾인 상태지만 이미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밸류업 추가 참여도 있을 거고 그런 맥락에서 대표적인 밸류업 수혜주인 금융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는 올해도 긍정적일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25년 하반기 경기 회복이 기대되는 만큼 반도체랑 엔터테인먼트 쪽의 그 업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엔터 쪽에. 그리고 주요국의 금리 인하 효과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PC, 모바일 등에 사용되는 레거시 메모리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네요.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그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고 한중 간의 교류가 확대되면 실적 개선이 가능할 거로 봅니다. 다만 국내 증시가 24년 하반기 내내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 주도주가 실종된 상태라는 점 부담입니다. 당분간 개별 종목 위주의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 조언이 나오네요. 그래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수나 그 시장이 아니라 시장 당분간 개별 종목 위주의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는 그런 조언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하여튼 24년 하반기 내내 지지부진한 그 흐름 속에서 주도주가 실종된 상태라는 점, 이게 하여튼 부담이라는 겁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 지수나 시장 자체에 희망을 걸기보다는 성장 전략을 보유한 기업 선별에 집중하는 게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저평가다. 코스피가. 그래서 내년에는 한 2,850에서 3,200 가지 않냐? 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주요 증권사들. 3,200까지 보기도 합니다. 상한선을. 그 하한선은 가장 비관적으로 본 증권사가 2,350을 보는 것 같아요. 좀 흥미롭죠.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은 25년 국내 증시가 이제 바닥을 이제 딛고 반등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의 현 수준을 대체로 최저점으로 보고 있고, SK증권이 보니까 코스피 하단을 2,416으로 제시했고, 키움증권 2,400, 대신증권 2,380 이렇게 봅니다. 삼성증권, 미래에셋도 예측한 2,350도 현재 지수와 큰 차이가 없어요. 투자심리상 2,400은 바닥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코스피 지수가 오를 여지가 가장 큰 것으로 증권사들은 전망을 합니다. SK증권이 지수 상대를 3,206으로 가장 높게 제시를 했고, 신한투자 3,100, 키움 그 대신 3,000, 삼성증권, 미래에셋 2,850 이렇게 보네요. 그래 현재 수준이 2,400을 기준으로 한 20에서 한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 전망의 근거는 국내 증시의 극단적인 저평가, 향후 반등에 따른 외국인 자금과 그 대기 자금의 재유입 가능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국내 증시의 가격이 부각되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세가 약해진 게 이를 뒷받침하는 거죠. 작년 9월 7조 4,279억 원에 달한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도세는 이후에 매월 줄어들어서 12월 2조 8,649억 원으로 둔화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내년에는 좀 오를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워낙 올해 엉망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엉망이지는 않겠다. 내년에는 슬금슬금 올라가서 많이 가면은 3,200, 적게 가도 한 2,800선은 가지 않겠냐.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올랐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올랐으면 좋겠지만은 그건 우리의 마음일 뿐이고 기대하는 마음일 뿐이고 그래도 좀 바닥을 뒤지고 올라가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하여튼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도 많으셨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하여튼 탈탈 버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 안 좋은 것들은 탈탈 털어버리고 새해는 또 새로운 기분으로 아주 멋지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